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요즘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냐? 연말정산은 결국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이한 어떤 케이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고 근로소득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 즉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또 뭐 어떤 것들이 비과세가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이건 여러분 떤 실제 쓴 경비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 이만큼 500만 원 이하 비과세를 제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70%, 500초가 1,500 이하면 35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초과액의 40%.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요 한도가 2천만 원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공제, 필요경비의 성격입니다. 실제 쓴 경비의 성격인데 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 표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된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 자, 비과세를 제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자,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종 인적 공제, 뭐 이런 각종 공제, 특별소득 각종 공제를 다 차감하니까 과표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분 이 인적 공제는 어떤 가족, 부양가족이라든가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소득 공제를 받고 이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뭐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 세액 공제를 자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 내가 매달 세금을 얼마씩 20만 원씩 매달 12개월을 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40만 원을 이미 기납부세액을 한 거예요. 매달 냈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그런데 요 결정세액이 자 나와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00이 딱 나온 겁니다. 모든 공제를 다 하고 딱 보니까 200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를 더 많이 냈죠? 40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얼마? 40을 돌려줘야 돼요. 환급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연말정산을 가지고 뭐 13월의 급여 이런 말도 많이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천징수로 매달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으세요.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 그것을 뭐라 그런다? 연말정산이라 얘기하고 각종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 가면 여러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뭐 모든 것들이 다 자료가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국세청과 연계된 곳은 이제 자료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매달 낸 세금에서 이런 모든 종합소득 공제, 그 다음에 뭐죠?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이 세금이 나왔을 때 결국 뭐예요? 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액공제를 잘 적용해야 되고 각종 인적공제, 각종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야만 자, 이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절세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자, 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비과세 쪽, 총급여를 제외한 비과세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총급여를 제외한 비과세. 자, 결국 뭐냐 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원천징수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을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환급해 주거나 추징하는 과정이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비과세 쪽을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비과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만 원 이내에 차량 자기운전 보조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런 거죠.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차량은 적용이 가능하냐? 뭐 본인 명의의 차량은 당연히 적용 가능한데 만약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차량은 적용이 가능하냐? 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녀 등, 즉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적용하실 때 만약에 아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이 있다. 그렇다면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또 흔히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런 그 비과세 받는데 어떤 기름 넣고 하는 이런 증빙 서류를 비취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증빙 서류 같은 건 비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필요사항 이런 요건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비과세 중에 항목이 뭐냐면 실비 변상적 급여. 그래서 여러분 실비 변상이 뭐죠? 근로자가 회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 쓴 돈에 대해서 변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로서 안 보고 과세될 수 없다. 그래서 일직료, 숙직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그 쓰고 다닌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단위로 변상을 해줘도 당연히 비과세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루 일일 수칙료 요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20일을 했다 그러면 20일을 곱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칙료 비과세를 해주는데 뭐 일정 단위 한 달 단위로 지급한다 그래도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뭐 야간 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연장 근로 그럼 그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해서 첫 번째 뭐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경비원 분들도 적용되느냐? 네, 답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이 아파트 관리소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